역사는 때로 한 인물을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폭군, 어떤 이에게는 개혁가, 형제를 죽인 패류나, 그러나 동시에 전쟁 속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 그는 칼보다 계산을, 명분보다 실리를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400년 전 조선의 왕좌에서 가장 외로운 싸움을 벌였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가 정말 폭군이었는지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현실주의자였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575년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온 군날의 광해군입니다. 서자 출신인 그는 왕위 계승 서열에서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위로는 같은 서자인 형 임해군이 있었고 아래로는 왕비 임모광우가 낳은 적자 영창대군이 있었죠. 평범한 왕자로 살았을 그의 운명은 1592년 완전히 바뀝니다. 왜적이 부산을 함락시켰다. 임진을 한 조선 역사상 최대의 국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조가 의주로 피난을 떠날 때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남았습니다. 18살의 왕세자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누비며 흩어진 군사를 모으고 의병을 규합했습니다. 전하께서 도망가셨다는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그는 왕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그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그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억했습니다. 왕이 떠난 자리를 지킨 왕자의 모습을. 1608년 2월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4살의 광해군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왕좌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서자가 어찌 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영창대군이 자라면 정통성을 주장할 것이다. 광해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권이란 지키지 못하면 목숨까지 잃는다는 것을. 즉위 이듬해 형 임해군이 영모 혐의로 사사됩니다. 4년 후 8살 영창대군이 강화도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1618년 어머니 뻘인 임목대비마저 서궁에 유폐시킵니다. 세간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패륜하다, 금수만도 못한 놈이다. 그러나 광해군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피로 물든 왕좌, 그것이 조선 왕실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했을 때 동아시아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두 거인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200년 넘게 조선의 종주국이었던 명나라는 쇠락하고 있었고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죠. 1619년 명나라가 조선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후금을 치러 가니 군사를 보내라. 조정은 들끓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을 한 때 우리를 도왔다. 의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광해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명이 질 것이다. 그리고 후금이 그 다음 목표로 조선을 노릴 것이다. 그는 강옥립에게 1만 3천의 군사를 주며 은밀히 지시합니다. 경세를 보아 움직이라. 사르 후 전투 예상대로 명나라는 대패했고 강옥립은 후금에 투항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후금과 교섭을 시작합니다. 조선은 명을 배신하지 않았다. 단지 강요에 못 이겨왔을 뿐이다. 이중회교 혹자는 비겁하다 했고 혹자는 현명하다 했습니다. 광해군은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법은 칼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것이다. 전쟁이 끝났지만 조선은 만신창이었습니다. 인구는 줄었고 농토는 황폐해졌으며 세금 제도는 엉망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합니다. 먼저 대동법, 복잡한 공물 제도를 쌀로 통일해 백성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점차 확대되었죠. 다음은 토지 조사, 전쟁 중 사라진 문서를 복구하고 권세가들이 숨긴 토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궁궐 재건, 창덕궁과 창경궁을 다시 세워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라. 하지만 이 모든 개혁은 기득권층의 반발을 샀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려 한다. 백성을 괴롭힌다. 광해군은 외롭게 싸웠습니다. 개혁가의 숙명이었을까요? 거사를 시작하라. 서인 세력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인조반정 쿠데타가 시작된 것입니다.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폐모살제의 패륜, 명나라를 배신한 사대의 죄, 토목공사로 백성을 괴롭힌 죄.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광해군의 개혁이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했기 때문이죠. 새벽, 반정군이 궁궐로 진입합니다. 놀랍게도 저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나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15년간의 통치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18년 후 1641년 제주도에서 광해군은 쓸쓸히 눈을 감습니다. 향년 67세. 300년 동안 광해군은 폭군으로만 기억되었습니다. 실록에도 광해군 일기라고만 적혀있죠. 조나 종의 묘를 받지 못한 패왕. 그러나 20세기 들어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보십시오. 만약 그가 계속 왕이었다면 병자호란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는 친명정책을 폈고 그 결과 1627년 정묘란, 1636년 병자호란을 겪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그것은 광해군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폐모살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무리 왕권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논란은 계속됩니다. 그는 시대를 앞선 개혁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눈먼 독재자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광해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생존과 명분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개혁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광해군 이원.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전쟁 영웅이면서 패류나, 개혁가이면서 독재자, 현실주의자이면서 패배자. 그의 삶은 권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를 다시 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광해군은 400년 전에 죽었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